안녕하십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유학생 여러분, 저는 알프스 산자락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보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독일어 공부를 하시면서 단어는 어떻게 외우는지, 어떻게 하면 독일어가 빨리 늘 수 있는지 답답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1년,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무려 20년째 유학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오면서 외국인으로서 산전수전을 겪고 좌충우돌하면서 고민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막 유학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보자고 결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서론으로 왜 한국 사람들은 독일어 배우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 왜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유학생활을 하시면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한국인이 독일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 좋게 어려서부터, 예를 들면 대략 중2 이하부터 자연스럽게 독일어를 습득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미 뇌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이후부터는 독일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를 배운다고 하는 일이 마음 먹은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독일어를 할 줄 안다고 하는 표현은 쉽게 쓰이지만 그 간단한 말에는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상 간단히 A1부터 C2까지 구분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영역으로 나누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전공 분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일어를 구사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으로 사고하고 또한 그 사고된 내용을 언어로 풀어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더 큰 범주로 본다면 곧 문화적인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뇌의 수많은 뉴런들이 이미 뇌 안에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새로운 패턴의 뉴런 구조를 리모델링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어와 한국어는 두 나라의 머나먼 서로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그 언어를 이루는 시스템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일본어, 독일어와 네덜란드어 같이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독일말과 한국말은 독일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다른 생김새만큼이나 아주 먼 친척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할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독일어를 할 때는 상황에 맞게 구분 지어져야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들을 문법으로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든 명사의 성 der, die, das를 꼭 정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지인이 아닌 이상 외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간혹가다 가끔 현지인들도 잘 안 쓰는 단어는 헷갈리면서 틀리기도 합니다. 둘째, 모든 영어에서 명사는 s나 es만 붙이면 바로 복수가 되지만 독일어에서는 그 명사마다 복수 명사로 쓰일 때 각자 다른 어미가 붙는다는 겁니다. 또한 셋째, 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또 여러가지 시제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점도 어렵습니다. 특히 종속절의 사용법이 외국인들에게 까다로운데 종속절의 주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벤자츠라고 하는 거 있죠. 종속절의 주어를 문장이 끝날 때까지 기억해 놓고 있다가 그 주어에 맞게 동사의 어미를 문장 맨 마지막에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넷째,
1격, 2격, 3격, 4격의 변화를 알맞게 적용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전치사의 사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에는 간단히 하자면 뭐뭐에 라고 한마디로 모든 전치사가 간단하게 싹 다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독일어에서는 전치사의 종류도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고 또한 전치사와 관련된 문법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섯째로 또한 한국말은 주어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극히 드문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주어 없는 문장이 아예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할 때도 지금 시간을 인지하고 그 시간에 알맞은 인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8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10시까지 출근을 하는 요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11시쯤 돼서 아무 생각 없이 Guten Morgen 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가는 사람들의 웃음을 사고 맙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사고를 하고 그대로 독일어로 표현해 옮기면 틀린 독일어 혹은 어색한 독일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두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한 컴퓨터에 두 가지 구동 시스템, 곧 윈도우와 리눅스를 돌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독일어를 구사할 때 사고의 패턴, 언어 구사의 패턴을 훈련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바꾸어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고방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혹은 예전에 다녔었던 현지 어학원이 독일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시아권 학생들이 많이 고전하는 이유가, 혹은 내가 많이 고전했던 이유가, 현지 어학원에서는 유럽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업에 참여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수업을 대하는 문화적인 차이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 유럽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랬다가는 바로 선생님 눈에 찍혀서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없을 겁니다. 능동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권위자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개진해 나가는 서양 학생들과 가만히 앉아 선생님의 눈만 맞추면서 선생님의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다 머릿속에 넣고 기억하겠다라고 덤비는 아시아 학생들과는 수업 태도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학교에서 언어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유럽권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아시아권 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고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독일어를 배우는데 어려운 방해가 되는 사회적인 측면들을 또한 살펴보고, 또한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독일어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